지금 11시 38분 차를 타야 되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연착이 됐습니다. 기다리면 뭐 되겠죠 뭐. 차 좌석이 없어서 차 연결부에 앉아있어요. 분명히 표를 샀는데 여기에서 앉아서 가야 될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땡큐. 말로만 듣던 이 프라하에 도착을 했고 프라하를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프라하성 근처에 왔습니다. 프라하성을 포함해서 여러 장소들을 돌아다녀 볼게요. 같이 가시죠. 제 앞에 보이는 기념비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이 프라하가 나치에 저항하기 위한 거점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때 희생되신 분들 그리고 그 저항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기념물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체코 국기 모양으로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 진짜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지금이 11시쯤 되는데 사람들이 부지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이야. Sorry, because my backpack. Have a good day. 프라하성 외곽에 있는 산책로입니다. 프라하성만 보는 것도 좋지만 한적한 공원을 걷는 걸 좋아해서 혼자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를 아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름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곳으로 프라하성을 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있는 이 길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기 멀리에 프라하성이 보이죠? 프레스코투브 터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프라하성을 가기 위해서는 터널을 지나서 가야 되거든요. 이 터널에는 희한한 벽들도 있고요. 아마 이런 것들도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벙커나 방공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그 공원을 지나서 프라하성으로 향하시다 보면은 프라드 찬스카 광장이 나올 겁니다.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봐도 이쁘네요. 그런데 낮에 오시는 것보다 저녁에 오셔서 이 아름다움을 붐비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즐기시길 바래요. 그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네. 왜냐면 이렇게 붐비는 곳에서 이런 관광지를 즐긴다는 게 물론 좋긴 하겠지만 마냥 좋진 않거든요. 신경 쓸 게 많아지기 때문에 저녁에 오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이쁘긴 이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거대한 건물들을 보면은 물론 아름답고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 건물 내부에는 얼마나 많은 방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 방들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 또 숨겨진 비밀 공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방들이 있을 거고 분명히 숨겨진 지하 통로나 숨겨진 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게 저는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빨리 다른 데로 가야 되겠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많아서 빨랑빨랑 다른 데로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인데 오후 3시에 폴란드로 가는 버스를 타야 돼요. 프라하성에도 영국처럼 근위병이 근무하고 계시네요. 진짜 힘드시겠다. 근데 진짜 그냥 끝내준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라하가 부다페스트보다 이쁩니다.
프라하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대부분 다 본 것 같아요. 영상으로 담진 않았어도 하루 동안 열심히 빨빨빨빨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폴란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폴란드에서 뵙시다. 이제 이 버스를 타고 폴란드로 떠납니다. 폴란드의 크라코우라는 곳으로 갈 거고요. 크라코우 조심히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갑시다. 여러분들은 혹시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봤자 영화를 통해서 좀 알게 됐고 학교에서 배운 그 정도의 지식밖에 없습니다. 크라코우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핍박받던 한가운데 중심지예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제 최애 영화 중에 하나인데, 쉰들러 리스트가 촬영된 곳이 폴란드의 크라코우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크라코우까지 오게 됐고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던 그런 역사적인 현장도 보기로 했습니다.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추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구조물들은 과거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나치군에 의해서 사용되었던 채석장이고요.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 노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1993년에 만들어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촬영되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세계 2차 대전 때 사용되었던 그 장소를 선정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쭉 둘러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큽니다. 되게 크고요. 돌을 채석하고 난 뒤에 불순물들을 거르는 장치 아니면 한 번에 쏟아내는 장치 뭐 이런 거 같습니다. 아마 이 구멍으로 돌 무더기들이 내려왔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기 보이는 이 레일들이 돌을 운반하기 위한 컨베이어 벨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기한 게 다른 탐험지에 비해서 그래비티가 적습니다. 물론 이렇게 작은 그래피티들이 곳곳에 있긴 하지만 그래피티를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여기까지는 손을 안 대는 것 같아요. 역사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민망하지 않을까요? 여기에다가 낙서를 하는 게. 와, 레일도 되게 크네요. 한번 올라가 볼까? 제가 쉽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바닥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냥 위험 무릅쓰고 올라가는 겁니다. 또 바닥이네. 함부로 뛰어내리지도 못하겠다. 녹이 슬어서. 아마 그 당시에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기도 부족하고 연료도 부족했기 때문에 대부분을 인력으로 모든 걸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기서부터 이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저기 멀리서 있는 채석장에서 돌을 캐서 이까지 가지고 와서 또 옮긴다는 것 자체가 진짜 강제노역이었겠네요. 강제노역. 70년, 거의 80년이 다 돼가는 구조물들이기 때문에 작동되는 건 없을 겁니다. 형체라도 남아있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탐험가들한테는 이렇게 버려진 채로 있는 게 좋긴 하지만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 상품화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로 올라오신다고 하신다면은 마음을 놓고 오지는 못할 것 같네요. 구조물들이 좀 불안정합니다. 녹이 많이 슬어서. 와, 보세요. 구멍 빵빵 나 있는 거 보이죠? 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내려오시면은 아까 봤던 구조물이 보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성한 부분은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채석한 돌들을 분쇄하기 위한 기계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당시에 강제 노역 하시던 분들이 어떤 동선으로 이동을 하셨고 어떻게 작업을 하셨을지가 궁금하거든요. 물론 원리를 알아야지 그걸 상상할 수 있으니까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인데 여기에서 돌들이 분쇄해서 내려오고 컨테이너나 어떤 용기에 분쇄된 돌들이 모이고 그 분쇄된 돌들을 사람들이 이끌고 아까 저기 너머에 있었던 장치로 옮기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저기 위에 있는 다리로 사람들이 분쇄되지 않은 돌들을 옮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와, 진짜 절대 쉽지 않은 노동이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돈을 받았겠습니까? 옷이라도 제대로 줬겠습니까? 나치가. 참 안타까운 역사의 현장이네요. 흔들리는 거 보세요. 계단도 높고. 와씨, 불안해. 이건 몇 년 뒤면은 또 계단도 다 으스러지겠네요. 사다리 없이는 올라오지도 못하겠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이렇게. 와우. 내려갈 수 있겠나? 와, 이 떨어지면 사망각인데. 굳이 내려가야 되나? 몰라요. 그냥 내려가 볼게요. 신발 꼈다. 내려갔고, 여기에 돌무더기들이 막 들어갔겠죠. 근데 낮이라서 이렇게 올 수 있고, 밤에 혼자 오기에는 되게 무서울 것 같네요. 이곳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천을 떠돌고 있을지 생각하니까 안타깝기도 하면서 무섭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렇지만 이 장소가 주는 분위기는 꽤 좋습니다. 씨. 겁나 아프네, 씨.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는 곳인데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일단 내려갈게요. 우와. 장난 아니죠. 바로 오른쪽에도 또 다른 구조물이 있거든요. 아마 뭐 크게 특이한 점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단이 있거든요. 와. 분명 컨테이너 벨트가 있었던 구조물일 거고요. 오른쪽에는 아마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계단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은 돌탱크 안으로 빠지는 겁니다. 편하진 않은데 편안해 보이죠? 그러면은 뭐 딱히 볼 건 없는 것 같으니까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는 탐험을 마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재미를 추구하지 않고 왔다라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인데, 그렇지만서도 이곳에 깃든 영혼들, 이곳에서 희생되신 많은 분들을 기리는 마음을 가지고 탐험을 했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오신다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 슬픈 역사들을 한 번씩 상기를 하시면서 탐험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슬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 때문에 탐험가 또는 여행가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마인드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탐험을 마무리할 거고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he says the foundation was put on, she's got to take it down. I told her to balance it at the fucking Hotel Europa. Fucking
bitch engineer. You f***ing bitch! Herr Kommandant, the entire foundation has to be torn down and repoured. If not, there will be at least a subsidence at the southern end of the barracks. Subsidence and then collapse. You are an engineer. Yes. My name is Diana Reiter. I'm a graduate of civil engineering from the University of Milan. Oh, an educated Jew, like Karl Marx himself. Unterscharführer, Jawohl. shoot her. Herr Kommandant! I'm only trying to do my job. Yeah, I'm doing mine. Sir, she's foreman of construction. We're not going to have arguments with these people. Well, Oh, shoot her! Here, on my authority. It will take more than that. I'm sure you're right.